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롯데관광개발이 카지노를 이전하겠다며 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조례로 규정된 카지노 영향평가의 첫 사례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재작년 인수한 중문관광단지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겠다며 영향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1175제곱미터에서 5367제곱미터로 4.5배 정도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학계, 법조계,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과 지역 기여도, 여론조사 세 부분으로 나눠 실시되고 각 심의위원들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됩니다.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좀 최소화하고 지역의 공헌이라든가 지역 기여도를 높여가지고 지역과 상생하는 부분을 찾자 하는 뜻에서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영향평가와 건물 준공 이후에 본 이전 신청을 하면 도의회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향평가 점수는 비공개인데다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어서 부적격 판정을 한 심의원들이 많아도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포함한 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게 돼 있어서 더욱 철저한 검증과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 시설을 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곧 삶의 질과 관계된 부분들, 그런 교육 환경이라든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심도 깊게 공사가 모두 끝난 드림타워는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지노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와 교통, 빛공해 등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드림타워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찬반 논란이 번진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이 제주도 경관심의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4일 7차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8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우도 해중 전망대 사업은 우도면 오봉리 공유수면 2,000제곱미터에 해중 전망대와 수중 공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제주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4차례에 걸친 제주 제2공항 연속토론회가 종료되면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반대단체와 제주도가 각각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연속토론회 종료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토론회 일정이 모두 끝난 만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도민 의견 수렴에 속히 착수하라는 겁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 절대다수가 공항 건설에 찬성한다면 결과에 승복하겠다면서 다만 제2공항의 대안까지 묻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과 제2공항 신설 이 부분이 명확한 대안 비교이기 때문에 또 원래 사전탄선 검토 용역의 목적이 신공항을 포함해서 세 가지 대안 중에 최적의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용역이 있던 만큼 애초에 그 시작으로 돌아간다면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의견 수렴에 현 공항 확장 방안을 포함하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단순히 찬반을 도출하는 방식은 피한다는 방침입니다. 의견 수렴을 공론조사나 여론조사, 주민투표를 할지는 사전 여론조사로 결정하고 국토부 요구대로 의견 수렴 주체에 제주도를 참여시키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찬성이다 반대를 떠나서 도민들께 갈등 해소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의 투명성만 제고되고 어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만 결정이 되어진다면 그게 저는 도민 여론으로 봐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적인 도민 의견 수렴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을 수렴하려면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로 갈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연석토론회에서 주민투표 방식은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법상 대표기관인 제주도가 의견 수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못을 박은 상황. 제2공항 반대단체와 도의회, 제주도가 제각각 의견이 엇갈리면서 도민 의견 수렴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우도와 추자면, 표고버섯 재배 지역을 제외하는 권고안을 내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권고안에는 우도와 추자를 제외한 지역은 도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확대 지정을 결정하고 갈등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제주국립공원을 현재 153제곱킬로미터에서 해양도립공원과 오름, 곶자월까지 포함해 610제곱킬로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람사르 습지관리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을 원희룡 지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 이 시간을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동물테마파크가 중요한 고비를 맞을 때마다 원희룡 지사가 등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동물 테마파크를 대명그룹이 인수한 것은 2016년 10월. 대명 측은 제주말을 키우려던 사업 계획을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 사파리로 바꾸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지 7년이 지나면 환경 영향 평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규정 때문에 계획 변경이 쉽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 2017년 9월 대명그룹은 제주도와 수산물 소비 촉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의 대명 콘도를 통해 제주산 수산물을 팔아주겠다는 협약에는 박흥석 대명그룹 총괄 사장과 원희룡 지사가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 7년이 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12월 대명그룹은 땅을 고르는 작업만 하면서 공사를 재개했다고 통보했고 제주도는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며 면제해 줬습니다. 좀 면밀히 검토해 볼 그 의무가 그 행정이 있는데 너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또 사업을 또 진행시키려고 그러한 의도가 제주도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5월에는 대명그룹 관계자와 선을1위 이장과 면담했고 면담 직후 이장은 마을 발전기금 7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개발에 찬성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동물 테마파크를 반대하는 람사르 습지위원장을 비판하는 조천읍 지역 단체장들과도 면담했고 이후 위원장이 반발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정작 동물 테마파크를 반대하는 주민은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와서 그냥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끝날 문제예요.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주민들이 안위가 1번입니까? 아니면은 투자 유치를 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게 1번입니까? 결국 주민들이 원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 테마파크 특혜 논란은 사법기관의 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고재량 람사르 습지위원장이 제2공항 반대 페이스북 글 때문에 외압을 받았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 지역 환경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원희룡 지사가 공개 사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 사찰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일이 제주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매우 수치스럽고 원희룡 도정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마다 어렵게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벌써 여름방학을 맞게 됐는데요. 학교마다 짧게는 나흘에서 길게는 24일까지 방학 기간이 6배나 차이가 납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의 여름방학은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불과 나흘로 제주에서 가장 짧습니다. 올해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입시 준비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흘을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시 때문에 우리 진로, 진학 상담, 진로에 대한 수업들을 할 겁니다. 학생들은 짧은 방학이 아쉽지만 대입 준비를 위해 감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시험 준비 때문에 많이 바빴을 텐데 방학 동안 많이 쉬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점은 선생님들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도 여름방학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성면 해체와 재고 공사가 겨울방학에 예정돼 정해진 수업 일수를 맞추려 여름방학을 줄인 겁니다. 실제 올해 도내 초중고교 191곳의 방학 일수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짧게는 4일, 길게는 24일까지 6배나 차이가 나는데 작년보다는 평균 열흘이 짧아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짧아진 여름방학에 보육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데려 있으면 더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쓰이고 하니까 부모가 다 집에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에 가 있는 게 저희는 편한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짧아지고 학교마다 제각각이 돼버린 건 코로나19로 수업 일수가 10% 감축됐고 학교별 학사 일정과 시설 공사 일정 등을 고려했기 때문. 교육청은 방학에도 등교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돌봄 교실과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개학 시점에 따라서 전부 다 일정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짧으면 그만큼 겨울방학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교 수업 연기에 고무줄 방학까지 코로나19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느 해보다 짧고 제각각인 여름방학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오늘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 일수 감축에 앞서 방과 후 과정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의 경우 수업 일수가 줄어 방학이 길어지더라도 돌봄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며 방학 기간 동안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1명이 종일 20여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북부와 동부 서부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제주시 외도동의 낮 최고 기온이 32.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7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지에는 오늘 지형적인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모레까지 고온다습한 남풍이 차가운 해수면을 지나면서 한라산 남쪽 지역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고위공직자 등의 성추행 문제 등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성비위 전담 감찰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성비위 전담 감찰기구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도 산하 기관장 등의 성비위를 감찰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상담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또 공직 내부의 성희롱과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세우는 한편 성희롱 실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갯바위에서 23살 조모 씨가 고립되어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대원들은 구조 튜브를 이용해 조 씨를 구조했는데 조 씨는 갯바위까지 걸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고립됐다고 말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제주도 카지노 감독과의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직무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사실과 법리를 오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이도동의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고 119 구급차로 제주대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구급대원을 때려 구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